빠르게 가겠습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튜다, 모델은 블랙베이 오사 블루. 소중한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 워치앤원더스에서 매력적인 소식들이 다수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롤렉스 펩시 단종, 예거 스틸 스포츠, 불가리 37mm 옥토 피니시모, 까르띠에 로드스터, 바쉐론 콘스탄틴, 오버시즈 울트라신, 100주년 튜더, 모나크와 블랙베이 오사 블루. 튜더는 되게 솔직한 브랜드입니다. 롤렉스의 품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게 튜더의 출발이고요. 오메가 아래 포지션도 내가 먹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롤렉스 케이스, 롤렉스 브레이슬릿, 롤렉스 크라운, 거기에 에타 무브먼트를 얹어서 롤렉스의 절반 가격에 팔았습니다. 프랑스 해군과 미군 해군이 납품처였을 정도로 신뢰도는 충분히 검증됐고요. 그런데 롤렉스와의 카니발리제이션과 정체성 없는 실험적이고 괴상망측한 디자인들, 결국 2004년 북미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그 공백이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2010년을 전후로 다시 부활했는데 마침 복각 열풍이 시계 전체를 흔들던 시점이었거든요. 롤렉스는 복각을 하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롤렉스의 페르소나인 튜더는 복각을 해요. 그리고 2015년 무브먼트를 직접 만들고 타 브랜드에 공급까지 하는 독립적인 매뉴팩처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이버워치 시장에서 블랙베이 58과 54의 포지션은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완성도 높은 스몰 사이즈, 인하우스 무브먼트, 헤리티지 다이버워치, 이 조합을 충족하는 아이코닉 다이버가 극소수인데다 레전드 다이버나 65나 선택의 문제지 대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이즈 37mm, 두께 11.2mm, 러그 투 러그 46mm, 러그 20mm, 651만원, MT 5400 인하우스 무브먼트, COSC 인증 70시간의 파워 리저브, 도미앙 사파이어 크리스탈 20바 200m 방수, 17cm의 손목둘레 위에서는 이 정도의 사이즈감을 보여줍니다. 제 시각에서 측면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 더 멀리 블랙베이 54 블랙, 블랙베이 58 비교. 저는 블랙베이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58과 54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살까 고민을 해봤는데 다이버워치는 조금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39mm도 다이버치고는 작은 사이즈라고 봐요. 그런데 또 블랙베이는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린은 롤렉스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블루는 롤렉스에서 가장 귀하게 취급받는 색상이고요. 튜더는 반대입니다. 튜더에서는 그린이 가장 소중한 색상이고요. 블루는 튜더의 상징적인 색상임과 동시에 가장 보편적인 색이에요. 튜더에게 블루는 브랜드의 폭을 넓히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5가지 파란색이 있습니다. 인빅타 블루, 롤렉스, 서브마리너 청콤, 현대 포터 용달 블루, 튜더 블랙베이 58 블루, 그리고 오늘 리뷰하는 튜더 블랙베이 54 블루가 섞여 있어요. 맞춰보시겠습니까? 썬네이, 매트 같은 다이얼 질감과 글래스의 퀄리티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0초 드릴게요. 1, 2, 3, 4, 5, 6, 7, 8, 9, 10.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물이 빠진 퍽퍽한 블루가 58의 블루입니다. 튜더 에어가라면 이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콤이 생각보다 박습니다. 용달 블루, 그리고 2가지가 남는데요. 인빅타 블루와 54 블루입니다. 인빅타 블루는 보라색 위에 파란색이 얹힌 느낌이라면 54 블루는 네이비 위에 보라색이 스며든 느낌에 가깝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인빅타 블루가 2배 정도 더 보랏기가 높다고 나오네요. 다이버 블랙베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54 블루의 색감은 브로 비율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4는 1950년대 다이버워치의 복각입니다. 썬네일을 비롯해서 미감이 화려한 색상의 사용은
전무했던 시절의 다이버 워치거든요. 그리고 블랙베이 54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 감성을 원했던 분들이 다수일 거고요. 그런데 튜더가 시계를 원투데이만 들어본 마부도 아니고 워치 매뉴팩처 수준의 다다른 시계 브랜드입니다. 색상 자체의 호불호는 있을지언정 썬네이의 퀄리티나 베젤과의 조합, 이렇게 워치메이킹 영역에서 잡돌이를 당할 만큼의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색감 궁금하시죠? 더 보여드릴게요. 빛이 다이얼을 직접 때릴 때 썬네이가 사라지고 매트에 가깝게 변합니다. 완전히 어두워지면 어둠 속에서 보랏빛이 더 진하게 올라옵니다. 블랙 다이얼과 비교. 간접광. 일상적인 상황. 해외 웹진과 커뮤니티의 반응입니다. 팬 서비스이자 안전한 선택. 밝은 환경에서는 눈이 멀 것 같다. 블루가 터진다. 정말 터진다. 빛을 독특하게 받아내며 가독성도 해치지 않는다. 더 화려한 방향을 택했다.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색상의 블랙베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블루는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의견이 갈릴 것이다. 실물이 홈페이지 사진보다 훨씬 강렬하다. 독소블루다. 오리지널 컨셉과 어울리지 않는다. 립의 블레이슬릿을 아직도 달고 나왔냐? 58이 메타스를 받았는데 54는 왜 안 해주냐? 라군 블루보다 훨씬 낫다. 드디어 정통 블루 다이버가 나왔다. 58 매트 블루의 단종이 아쉽다. 54는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한다. 색이 너무 화려해서 툴워치 느낌이 없다. 드레스 다이버에 가깝다. 케이스의 빌드 퀄리티는 어떤 측면에서는 시마스터보다도 윗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마감의 방식 자체는 현대의 럭셔리가 아니라 과거의 구현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거친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만, 단순히 케이스백만 봐도 이 시계가 얼마나 높은 완성도를 지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얼 부분의 접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핸즈, 인덱스, 스펙. 폰트의 색상이 하늘색입니다. 제가 시계질을 하면서 처음 보는 폰트 색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하늘색 폰트가 블루 색감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쉬운 것들도 있는데요. 돔글래스의 밀키링입니다. 이 시계에는 당연히 도면 글래스가 사용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글래스의 퀄리티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정면에서의 글래스의 밀키링이 꽤 두텁게 생기는데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꼭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리벳 블레이슬릿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4의 감성과도 잘 어울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리벳이 흉내만 낸 가짜라는 점입니다. 진짜 리벳이 아니에요. 완성도도 케이스 헤드에 비해서는 부족해 보이고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한 시계 브랜드가 또 있을까? 어느새 바와 까를 동시에 열광하게 만드는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aying, boy